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AI 칩 H20 생산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소식, 그 배경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정부 규제가 좀 풀리는 듯 하더니 이번엔 또 중국 정부의 압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엔비디아가 주요 공급사들한테 생산 중단 요청까지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좀 자세히 풀어보죠. 네, 이게 참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냥 생산 중단 이 네 글자 너머에 미중 기술 경쟁, 또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전력적 판단 같은 게 다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상황의 핵심이랑 그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생산 중단 요청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한테 간 건가요? 이게 그냥 일부 라인만 멈춘 건지 아니면 종종 광범위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핵심 공급사들이 여러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애리조나에 있는 엠코 테크놀로지,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하는 회사요. 후공정 쪽. 네, 그리고 HBM3,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하는 삼성전자. 이게 또 중요하죠? 삼성전자까지요? 와, HBM이면 AI 칩 핵심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조립 같은 후공정 맞는 폭스콘, 그러니까 홍화의 정밀공업이죠. 이 주요 업체들 모두 엔비디아로부터 H20 관련 작업은 일단 멈춰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핵심 메모리 공급사까지 포함이면 이건 뭐 H20 생산 라인 전체가 그냥 멈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거의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H20 생산 라인 전체가 일단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물론 엔비디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시정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계속 관리하고 조정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금 생산이 보류된 상태고 근본적으로는 엔비디아와 중국 정부 사이에 뭔가 조율이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규제를 좀 풀어줘서 H220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생산 중단 요청이 나온 걸까요? 타이밍이 좀 묘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배경이 겹쳐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수출 규제 변화입니다. 원래 H220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려고 성능을 좀 낮춘 중국 맞춤형 칩이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통제가 강화됐다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다시 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일부 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거나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서 이게 마냥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런 조건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어쩌면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요? 네. 최근에 중국 당국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같은 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H220 칩 구매나 사용에 대해서 정보 보안 위험 경고를 하고 사실상 좀 쓰지 말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미국이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정작 중국 안에서 사서 쓰기가 좀 꺼림칙한 분위기가 된 거군요. 정부 규제 눈치도 봐야 하는데 이제는 물건 사갈 중국 기업,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국 정부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생산을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건 뭐 진퇴양난이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성명을 냈는데 H20은 군사 목적이나 정부 인프라용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게 정치 문제로 번지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칩에 의존 안 하듯이 중국 정부 운영에도 미국산 칩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양쪽 정부를 다 의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럼 H20의 미래가 이렇게 좀 불투명해졌는데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그냥 포기할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대안 같은 걸 준비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미 발빠르게 다른 대안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가장 주목받는 건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 기반의 B30A라는 칩입니다. 이건 H20보다 성능이 더 좋게, 더 강력하게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블랙웰 기반이면 최신 기술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미국의 수출 승인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규제 당국 승인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것도 쉽진 않겠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또 다른 카드로
RTX 6000D라는 칩도 개발 중입니다. 이것도 블랙웰 기반이긴 한데 이건 주로 AI 추론, 인퍼런스 작업에 좀 더 특화된 칩이에요. 추론용이요? 네. H90보다는 가격을 좀 낮추고 사양을 조정한 모델로 볼 수 있는데 빠르면 9월쯤 소량이지만 중국 고객에게 샘플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H90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고성능 쪽으로는 B30A, 그리고 좀 더 가격 경쟁력 있는 추론용으로는 RTX 6000D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나의 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옵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 변화무쌍한 규제 환경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특정 칩에 올인하기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위험을 분산하려는 거군요. 네, 끊임없이 바뀌는 규제, 또 시장 요구에 맞춰서 제품 라인업이랑 공급망을 아주 기민하게 조정하려는 엔비디아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죠. 이제 AI 반도체 기업한테는 단순히 기술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변수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복합적인 전략 수립 능력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H20 칩 생산 중단 소식을 통해서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H20 사태는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생산 차질 문제가 아니에요. AI 기술 리더십을 둘러싼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방향이나 제품 출시 로드맵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시장 수요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외교적, 정치적 변수까지 다 고려해서 뭐랄까 플랜 B, 플랜 C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이 변화의 흐름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